뇌 과학이 밝혀낸 말에 법칙이 있다고 합니다. 걱정하는 말은 현실이 된다. 언어 패턴이 관계 패턴을 만든다. 말을 바꾸면 생각도 변한다. 언어 습관이 삶의 행복을 결정한다. 부정적인 감정은 긍정적인 말로 지울 수 있다. 성공에는 배경보다 말 습관이 더 중요하다. 소리내어 웃으면 뇌도 웃는다. 오늘 뇌가 웃는 하루를 보내셨나요? 저희 동만세와 함께 하시면 소리내어 웃게 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동요로 만나는 세상 동요지기 조원경입니다. 오늘은 3월 7일 목요일 저녁입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오늘의 동시 낭송해드리면서 동요로 만나는 세상 출발하겠습니다. 풀잎의 노래 박한송. 나는 꽃도 아니고 별도 아니에요. 낮에는 햇빛, 밤에는 달빛 맞으며 하루 또 하루 그렇게 살고 있어요. 어느 땐 비 오고 눈 오고 바람 불면 그때 나는 춤을 추어요. 어디서 왔느냐, 어딜 갈 거냐 묻지 마세요. 묻지 마세요. 나 지금 여기에서 새롭게 태어나고 자랄 거예요. 네, 박한성 시인의 풀잎의 노래였습니다. 나 지금 여기에서 새롭게 태어나고 자랄 거예요. 네, 너무 예쁜 시네요. 벌써 3월입니다. 오늘도 우리 천수민 PD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또 오랜만에 청취자분들이랑 이렇게 소통하는 것 같은데요. 네. 또 지나 보니까 벌써 또 3월인 게 그러니까요. 놀랍습니다. 네. 어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갈까요? 그러니까요. 네.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는 것 눈 같아요. 깜짝할 새? 원래 시간이 가는 새, 시간을 말하는 새가 눈 깜짝할 새라고 하죠. 네. 지난 5일이 겨울잠을 자던 개구리와 벌레들이 깬다는 경칩이었어요. 또 경칩이군요. 네, 경칩이 벌써 지났네요. 지나면 이제 완전한 봄이 좀 찾아오려고 할 때죠. 그렇죠. 또 입춘도 있긴 한데 네. 어쨌든 그 깨는 시기니까. 그렇죠. 네. 모든 게 다 일어납니다. 깨고. 네. 오늘은 정말 따뜻한 봄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봄 노래들을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동요로 만나는 세상 오늘의 주제는 그래서 개구리의 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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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봄 하면 이 노래가 생각납니다. 봄바라밤밤밤 봄바라밤밤밤 봄바라밤밤 아세요? 이 노래가 뭔가 했더니 이 노래군요. 네. 저기 왜냐하면 봄이 오면은 꼭 이렇게 생각이 나나 봄? 네. 그렇지 않나 봄? 알겠봄. 네. 오늘은 정말 따뜻한 봄 빨리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노래 여러 가지 봄 노래 듣겠습니다. 오늘 첫 곡으로 조은별 작사 한혜원 작곡 개구리의 봄 나다의 노래로 함께 듣겠습니다.
조은별 작사, 한혜원 작곡, 개구리의 봄, 나다의 노래였습니다. 이 노래는 2010년 제8회 캥거루 창작 동요제에서 발표된 노래입니다. 동요제 이름이 귀엽네요. 네, 캥거루 캥거루. 창작 동요제. 재밌죠? 네. 요건 창작 동요제는 어떤 상을 주거나 하는 대회가 아니라 발표회예요. 그러니까 또 창작 동요를 발표하는. 네, 곳이군요. 그런 동요제 축제처럼, 네, 축제처럼. 펼쳐지는 동요제인데요. 이 왜 캥거루라고 했는지 아세요? 아시나요? 그럼요. 동물이 좋아서 했다기보다 네. 이 1회 때의 취지는 뭐였냐면 왜 캥거루 창작 동요제였냐 하면요. 네. 처음에 창시자가 성택동 동요작곡가신데요. 캥거루는 아기 주머니가 있죠. 네. 그래서 아기를 이렇게 넣고 보호하면서 이렇게 캥거루가 껑충껑충 이렇게 뛰어다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 캥거루 창작 동요제가 맨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이것을 가족 동요제로 해보려고 이제 처음에 출범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가족도 참여하고 어린이들도 이제 참여하고 그래서 완전히 축제처럼 펼쳐지는 동요제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시작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가족 동요 팀들을 이 동요제에 이렇게 참여시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네. 가족 단위로 발표를 또 하다 보니까 네, 어려움이 또 있겠죠. 노래 연습도 해야 되고 네. 막 이러니까 그 참가율이 너무 저조하고 참여하는 거 권유하는 것도 좀 힘들고 그래서 이제 점차적으로 가족들이 좀 참여를 안 하고 지금은 그냥 어린이들만 참여하고 있는데요. 제 생각은 이거를 계속 살리려면은 정말 가족 팀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첫 취지대로. 이때가 이제 2010년도에 제8회니까 지금 한 14년 정도 됐잖아요. 네. 네, 그러면 벌써 한 20회 뭐 이렇게 됐을 거예요. 캥거루가. 그런데 이제 그 동안에 발표를 했던 해가 있고 발표를 안 했던 해가 있고 또 그래서 네. 뭐 22회까지는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네. 여기 노래를 보면 개구리에 보면 나비도 춤을 추고 꽃들도 다시 피어나고 정말 얼었던 시냇물도 녹아서 졸졸졸 흐르는 그런 봄이잖아요. 그러니까 완전 경칩이 다 들어가 있는 가사들이네요. 네. 이 개구리의 봄, 네. 조은별 작사잖아요. 네. 제가 작사 활동을 할 때는 조은별이라는 이름 예명을 씁니다. 모르셨죠? 몰랐어요. 네. 뒷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작곡가는 이제 워낙 또 자주 오시는 네, 한혜원 작곡가는 또 선생님이고. 한혜원 선생님. 네. 여기 땜빵 작곡가 전문 용어로 네, 땜빵 작곡가로 스스로 얘기를 하시던데 아닙니다. 늘 도움을 주시는 네, 귀한 분이시죠. 그럼요. 네. 이 노래도 제가 먼저 작사를 하고 한혜원 선생님 작곡을 하신 게 아니고 네. 저는 작사를 할 때는 왜 조은별이란 작사를 이름을 쓰냐 하면 저는 이제 예쁜 아기 곰 같은 경우에는 조원경 작사 작곡으로 되어 있어요. 네. 그때는 제가 작사 작곡을 동시에 이제 노래가 만들어져서 그렇게 만들었고요. 다른 분께 제가 작사만 이렇게 만들어 드릴 때는 조은별이란 예명을 씁니다. 작사가로서의 이름이죠. 네. 필명이라고 생각하면 필명입니다. 되나요? 네, 이것도 다 이제 저작권협회에 등록이 되어 있는 예명이거든요. 한혜원 선생님도 마찬가지로 이 멜로디를 저한테 주셨어요. 선생님 제가 멜로디를 한번 썼는데 한번 가사가 없어요. 가사를 좀 붙였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셔서 제가 또 멜로디를 쫙 보니까 개구리가 팔딱팔딱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 악보에서. 통통 튀는 효과음도 있었고. 네. 네. 그래서 이건 개구리에 관한 노래로 만들어야겠다. 노래가 또 밝으니까 그래서 개구리를 중심으로 해서 개구리의 봄이라는 제목도 탄생했고 내용도 이렇게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저는 이 가사를 쓸 때는 어떤 멜로디를 쫙 봤을 때 그 악보에서 그림이 그려지면 가사가 쫙 나오고 그림이 안 떠오르면 가사가 죽어도 안 나옵니다. 절대로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제가 작사한 노래들은 다 악보 위에 그림이 보여서 그 그림대로 제가 작사를 하게 된 케이스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네, 오늘 너무 많은 정보들을 알아가는데요. 네, 저도 참 신기합니다. 이렇게 제가 가사를 썼다니. 네, 아주 잘 썼네요. 자화자찬.
자, 봄은 정말 봄비가 가장 먼저 알려주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추적추적 또 내리는 봄비 오면은 네, 아 이제 또 봄이 오는구나. 그렇죠. 네. 날씨가 점점 따뜻해져요. 네, 비가 오면 올수록 봄이 되고 또 봄에서 뭐 여름비 내리려면 소나기가 쫙 내리고 그렇죠. 가을로 가면 또 비가 점점 날씨가 추워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갈 때는 비가 오면 올수록 추워집니다. 맞아요. 참 희한하죠? 신기한 세상입니다. 자, 지금은 봄비가 내리면 반가워요. 왜냐하면 날씨가 따뜻해질 거니까. 맞아요. 네. 그래서 이번 곡은 봄비 노래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손민정 작사 작곡 빗방울 봄친구 해피키즈 노래로 듣겠습니다. 손민정 작사 작곡 빗방울 봄친구 해피키즈 노래로 들었습니다. 아, 노래가 귀엽네요. 그렇죠. 네, 정말 빗방울이 또로롱 내려오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아니, 구름 뒤에 숨어있던 방울방울 빗방울이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그러네요. 네, 구름 뒤에 숨어있다가 떨어졌을까요? 과학적으로는 그렇진 않지만. 네, 그렇지만 이렇게 정말 아름다운 시선으로 보니까 그렇죠. 또 그렇게 네. 귀여운 이렇게 노랫말을 또 만드신 것 같아요. 저 손민정 작사 작곡 되어 있는데 요 손민정 선생님은 그 해피키즈 요 팀을 가르치는 노래 선생님이기도 하고 또 작곡가이기도 하고 이렇게 또 작사도 예쁘게 하시는 줄 몰랐네요. 보통 보면은 요 손민정 작사 작곡 요 최근에 이렇게 작사 작곡을 동시에 한 곡이 많더라고요, 선생님이. 네. 그리고 얼마 전에는 그 서울 예술의 전당에서 네. 아이들도 공연이 있다고 올라오신다고 톡이 왔더라고요. 티켓을 마련해 주시겠다고. 그랬는데 제가 시간이 안 돼가지고 아이고. 못 갔습니다. 너무나도 보고 싶은 공연이었는데 네, 너무도 감사하게 또 소식을 주셔서 자리까지 마련해 주신다니 얼마나 감사해요. 좋죠. 그런데 못 갔네요. 얼마나 죄송해요. 네, 요선민정 선생님은 최근에 파랑새 창작동요회 거기도 입회를 하셨고 활동이 아주 굉장히 활발하십니다. 그렇죠. 네, 작사면 작사, 작곡이면 작곡, 또 노래 지도면 노래 지도. 어쩜 이렇게 다양한 재능을 가지셨는지 활동이 굉장히 많으신 분 같아요. 또 듣다 보니까 약간 궁금해진 것도 있는데 네. 이렇게 작사 작곡을 동시에 하면은 네.
어떤 게 먼저 약간 생각나서 가사를 붙이거나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순서라고 해야 되나? 네. 뭐 작곡자마다 다 다르겠지만요. 네. 작사 작곡 동시에 이렇게 생각나는 경우가 있어요. 노랫말도 떠오르면서 이 멜로디도 떠오르고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제가 예쁜 아기 꿈 지을 때 네. 작사 작곡 거의 동시에 해가지고 한 15분 만에 곡을 만들었었는데, 근데 이 보통 작사 작곡을 하시는 분들은 보면은 어떠한 주제가 생각이 나서 이걸로 이 멜로디로 이렇게 노래를 만들어야겠다 생각하고 그 동기를 잡고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멜로디와 가사가 딱 떨어지는 네. 이런 노래들을 만드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들으면서 네, 저도 약간 그림이 그려지는 네, 그런 느낌이 들었어가지고 네, 네. 그렇죠. 아니 그런데 수민 PD는 언제 우리 시그널 뮤직을 가사를 주실 거예요? 그림이 잘 나오지 않네요. 그림이 안 나와요? 멜로디부터 먼저 드려야 되나? 시그널이니까 네. 뭐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셔도 돼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따다단 따다단 따라란 딴딴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간단하게. 간단하게 시그널 뮤직이니까 네. 길지 않아도 됩니다. 뭐 이렇게 지금처럼 길지 않아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동요로 만나는 세상을 나타내는 그런 정도의 메시지면 좋지 않을까요? 네. 제가 떠난 다음에 후회하지 마시고 좀 생각을 그러니까요. 해줘 보세요. 네. 동물은 죽었을 때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이름 남기죠. 남긴다. 네, 이름을 남기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어떤 노래를 들어볼 거냐면요. 이수인 작사 작곡 봄나비 이유나 노래로 들어보겠습니다. 나풀 나풀 봄나비 어디로 가나 빨강 노랑 하얀 꽃 찾아가지 나도 가고파 나비 따라서 덩실더덩실 춤추며 함께 가고파 아롱다롱 봄나비 어디로 가나 빨강 노랑 하얀 꽃 찾아가지 나풀 나풀 봄나비 어디로 가나 빨강 노랑 하얀 꽃 찾아가지 나도 가고파 나비 따라서 덩실더덩실 춤추며 함께 가고파 아롱아롱 봄나비 어디로 가나 빨강 노랑 하얀 꽃 찾아가지 이수인 작사 작곡 이유나 노래로 봄나비 들어봤습니다. 이 노래도 참 예쁘죠? 네. 네, 쿵짝짝 쿵짝짝 꽃 찾아 가지 노래는 아니었죠. 네, 이 노래도 이수인 선생님께서 직접 작사 작곡까지 하신 노래인데 이렇게 작사 작곡을 동시에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갑자기 불현듯 멜로디와 가사가 이렇게 떠올라가지고 같이 이렇게 작곡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작곡할 때 보통 동시집에서 많이 찾아서 했었거든요. 네. 저도 그랬었고 그랬는데 동시집에서 아무리 찾아봐도 마음에 드는 동시가 없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작사 작곡을 동시에 하기도 합니다. 그때 이제 펜을 딱 들으시는군요. 그렇죠. 머릿속으로 계속 생각이 나는 거죠. 음. 저는 이수인 선생님을 처음 본 때가 옛날에 텔레비전에서 흑백 텔레비전에서 봤던 것 같아요. 흑백 텔레비전에서 합창단 이렇게 지휘하셨던 모습이 생각이 나네요. 그리고 오케스트라. KBS에서 합창단장이셨거든요. 합창단 KBS 어린이 합창단. 네. 그런데 KBS 어린이 합창단에서 누가 잘하나 그거를 아이들도 가르치시지만 오케스트라도 이렇게 지휘하시고 그랬었거든요. 그렇기도 했고 피아노 곡집 책도 쓰시고 합창곡집 책도 쓰셨는데 네. 그 합창곡집엔 항상 이수연 선생님의 얼굴이 딱 이렇게 사진이 있었어요. 약간 프로필처럼. 네네. 네. 그래서 그 사진을 늘 이렇게 배웠었다가 이제 어른이 됐잖아요. 제가 어른이 되어서 이제 동요 작곡을 같이 하게 됐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선생님을 직접 뵀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정말 제가 좋아하던 노래의 작곡자를 처음 만나니까 얼마나 설레었겠어요. 네. 너무 참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수인 선생님께서는 굉장히 뭐라 그럴까 인간적이세요. 네. 그리고 말씀도 좀 이렇게 좀 이분이 마산 분이시라 사투리 많이 쓰시고 네. 그래 네 그랬다 잘했다 그래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 말 속에도 정말 사랑이 들어가 있으셨습니다. 맞아요. 또 경상도 분들 특징이 네. 약간 말은 탁탁탁탁 그러는데도 무뚝뚝하지만 네. 또 그 안에 애정과 정이 많으시죠. 네, 사랑이 있죠. 네, 저도 맞아요.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렇다 아이가. 네 맞습니다. 정이 많으시죠 우리 수민 PD도. 네 맞아요. 저는 이 당시에 예전에는 1990년대 그 당시에는 제가 모든 동요곡들을 거의 다 외웠어요. 그래서 피아노를 악보 없이도 악보 그냥 없이. 다 칠 줄 알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왜냐하면 아이들 노래를 많이 가르쳤던 때였고 그리고 그때는 피아노 반주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동요 반주를 하시는 분들이. 그랬는데 그때는 제가 여기 저기 협회 활동을 하면서 콩쿨 대회에서나 그런 때는 피아노 반주를 제가 거의 도맡아서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조음김이라 그러죠. 네. 조음김을 마음대로 자유자재로 할 수 있거든요. 피아노로. 한번 보여줘야겠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수인 선생님께서도 이수인 선생님 댁에 가면은 항상 노래하는 걸 즐기셨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그 당시에는 토요일 날 같은데 거의 이수인 선생님 댁에 한 40명씩 막 모이고 이랬습니다. 굉장히 많았죠, 아이들이. 그렇게 해서 막 노래도 부르고 하루 종일 동요 부르는 날이었어요. 매주 토요일이. 그런 또 좋은 추억이 있네요. 또 삶이 동요에 약간 녹아 있는 느낌이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참 즐겁게 선생님께서 또 어린이들과 함께 하셨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이렇게 저희 옛날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네, 오늘도 역사 이야기를 들려드릴 시간이 되었습니다. 올해가 청약동요 100주년을 맞이하여서 저희 동요로 만나는 세상에서도 청약동요 100주년 기념 기획 특집으로 동요가 희망이다 라는 타이틀로 동요 역사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잖아요. 네. 오늘이 벌써 6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네,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6번째 시간이네요. 네. 네, 6번째 시간으로 방송 동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1950년대에는 6.25 전쟁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네. 그리고 6.25 전쟁이 있은 후로 우리가 그 휴전선이 생겼죠. 네. 3개월 후에 38선이라는 휴전선이 생겼는데 전쟁을 이제 멈추자 해서 생겼는데 그렇지만 동요는 전쟁 당시에도 있었다고 전시동요를 지난주에 네. 말씀드렸고 오늘은 방송동요를 한번 말씀드릴까 합니다. 동요의 역사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KBS 방송동요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그 정말 6.25 전쟁으로 인한 국민들이 마음의 상처를 많이 입었잖아요. 네. 그래서 마음의 상처를 먼저 치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때였기 때문에 이렇게 어린이들의 마음을 또 순화시키고 전쟁으로 피폐해져 있는 마음들을 정말 따뜻하고 온화하게 만들기 위해서 1954년부터 곱고 아름다운 노래 부르기가 그런 운동이 KBS로부터 펼쳐졌어요.
오늘날에도 불려지는 그 방송동요 100편이 1950년대 후반에 제정된 바가 있습니다. 이 시기에 수많은 작곡가와 아동 문학가들은 정말 동요 창작에 적극적으로 임했고 작품의 수준도 한층 업그레이드 되었던 시기였습니다. 이 전성시대의 작곡가는 윤용하, 김대현, 이계석, 한용희 뭐 이런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때는 KBS 창작 동요 대회가 아니라 그런 동요 대회는 없었는데 네. 누가 잘하나가 있었어요. 누가 잘하나 역사는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오래됐군요. 네, 라디오에서부터 시작돼서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KBS에서는 이 방송을 하면서 처음에 라디오에서도 많이 동요가 나갔지만 나중에 우리가 텔레비전이 전파된 이후로는 텔레비전에서도 계속 동요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볼 수가 있었고 1955년도 KBS 방송 동요로 발표된 곡 중에 한 곡 들어보겠습니다. 박홍근 작사, 윤용하 작곡, 나뭇잎배, 사공빈 노래로 듣겠습니다. 낮에 놀다 두고 나뭇잎에는 엄마 곁에 누워도 생각이 나요. 푸른 달과 흰 풀에 둥실 떠가는 연못에서 살살 떠다니겠지. 연못에 다 띄워놓은 나뭇잎에는 엄마 곁에 누워도 생각이 나요. 살랑살랑 바람에 수근거리는 갈잎새를 혼자서 떠다니겠지. 박홍근 작사, 윤용하 작곡, 나뭇잎배, 사공빈 노래로 들으셨습니다. 이 노래는 1955년도에 나왔었잖아요. 1927년에는 우리나라에 처음에 경성방송국이 있었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정순철 선생님께서도 작곡 활동을 하시면서 또 동요보급 운동을 많이 하셨는데 그때 당시에는 라디오 출연을 많이 하셔서 최다 방송 출연자로 그때 동요 작곡가들 중에서 최다로 많이 출연하셨던 분으로 말씀드렸고요.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 방송국으로는 1954년도에 서울방송국이 그 시작이었습니다. 그 KBS 방송국의 역사는 그 1927년 경성방송국으로부터 창립이 시작됐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경성방송국이 설립되면서 거기를 계속해서 이어서 우리 서울방송국으로 이렇게 이어져 온 것 같습니다. 1935년에는 조선방송협회를 결성해서 전국 지역에 방송국을 설립하였고 1947년에 서울중앙방송으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같은 해 약칭을 KBS로 정한 거죠. 1948년 종달새 동요회를 만들어 이끌던 한영희 동요작곡가가 1954년도에 KBS 서울방송국의 프로듀서로 입사하면서 새 시대의 새로운 동요라는 이름 아래 동요 보급을 본격적으로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기에 작곡하신 곡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파란 마음 하얀 마음이라는 동요입니다.
이때는 방송국에 공개홀이 없었는데요. 어린이들이 직접 관람할 수 있는 공개 방송을 만들어서 30명의 어린이들을 초대했습니다. 또 이 시기에는 녹화 방송이 아니라 생방송으로 진행을 하던 때였는데 이때 만들어진 프로그램이 어린이 노래자랑 누가 잘하나 또 퀴즈 대회였던 무엇일까요가 되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이 방송하는 날이면 방청을 원하는 어린이들로 그 서울 정동에 있었던 방송국 주변이 가득 메워질 정도였다고 합니다. 한영희 선생님께서 작곡하신 이 시기의 곡들은 파란 마음 하얀 마음, 고향 땅, 푸른 잔디, 꼬마 눈사람, 우리 유치원 등등 많은 곡들이 있는데요. 여기서 아시는 곡들이 있나요? 네, 일단 파란 마음 하얀 마음은 네. 워낙 유명해서 잘 알고 있고요. 잘 아시죠? 네. 고향 땅 노래는. 고향 땅은 들어보면 또 알 것 같기도 하고. 네. 고향 땅이 여기서 얼마나 되나. 모르세요? 네, 모르시면 돼요. 꼬마 네. 눈사람도 알 것 같아요. 네, 한겨울에 밀짚 밀짚 모자 모자 꼬마 꼬마 눈사람. 눈사람. 네. 우리 유치원은 우리 꽃밭에는 꽃들이 아들이 모여 살고요. 아, 유치원 교가로 쓰였죠. 네. 네, 그 노래를 한용희 선생님께서 만드신 곡입니다. 아, 네. 자, 그 중에 1955년도에 작곡된 유호 작사 한영희 작곡의 푸른 잔디 김나영 노래로 함께 듣겠습니다. 꿀냄새 피어나는 잔 위에 누워 새파란 하늘과 흰 구름 모면 가슴이 저절로 부풀어 올라 즐거워 노래 불러요. 우리들 노랫소리 하늘에 퍼져 흰 구름 두둥실 흘러가면은 모두 다 일어나 손을 흔들며 즐거워 노래 불러요. 유호 작사 한영희 작곡 푸른 잔디 김나영 노래였습니다. 이 노래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들어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 네. 네, 또 듣다 보니까 그 네. 풍경이 쫙 생각나는 그런 네, 느낌이 있어요. 그려지죠? 네. 저는 어릴 때 이 노래를 자주 불렀습니다. 어, 좋아하는 노래 중에 또 한 곡이고요. 이 노래가 불냄새 피어나는 이 노래가 제가 국민학교 6학년 때 그때는 국민학교라 그랬어요. 지금은 초등학교죠. 국민학교 6학년 때 학급에서 풍금 반주를 했었거든요. 제가 선생님께서 이제 제가 피아노 치는 걸 아시고 우리 노래 부를 때 반주 좀 해다오. 그래서 했는데 이제 발로는 바람을 연신 눌러가면서 풍금이니까 발로는 막 바람을 일으켜야 돼요. 페달을 밟아가지고. 그리고 오른쪽 무릎 쪽에는 네. 이 크기를 조절하는 것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무릎을 이렇게 오른쪽으로 쭉 늘리면은 그게 쫙 늘어나서 소리가 커지고 그다음에 왼쪽으로 탁 하면은 소리가 작아지고 또 발은 계속 그 오리처럼 이렇게 바람을 일으켜주고 손은
풍금을 움직이고. 치고 네. 그런 이제 풍금이었는데 바람을 이용해서 소리를 내는 그런 풍금이었는데 멜로디언 같은 느낌이네요. 네, 맞아요. 네. 그거 멜로디언은 입으로 부는 거잖아요. 근데 얘는 풍금은 발로 바람을 발로. 일으켜서 손으로 치는 그런 풍금이었습니다. 각 반마다 있었어요. 저희는 학교에는. 그래서 이 노래를 도미솔 도미솔 솔미솔 도시라솔 이렇게 연주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그림이 쫙 떠오르네요. 자, 이 노래를 만드신 그 한영희 선생님은 한국 동요사를 처음 쓰신 분이에요. 한국 동요 반세기라고 쓰신 1950년도, 네. 60년도 한국 동요 반세기라고 쓰셨고 한국 동요 또 80년사는 한국 동요 100년사를 저희가 집필하는데 큰 밑거름이 되는 책이었습니다. 이 한영희 선생님께서는 방송 동요의 시대를 열어주신 분으로 동요 보급의 활성화에 정말 많이 앞장서신 분입니다. 한영희 선생님은 방송 PD로 계셨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분께서 동요를 정말 방송을 통해서 많이 보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한영희 선생님과는 저희가 동요가 지금 100년밖에 안 된 짧은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뵙고 같이 식사도 하고 말씀도 많이 나누고 할 수 있었던 분이었는데 정말 엄청 굉장히 예의 있으시고 주변이 깔끔하시고 말씀도 되게 나직나직 조용조용히 하시고 완전 선비 같은 젠틀맨 같은 그런 분이었어요. 그리고 왜 우리나라 이제 술 문화가 네. 한 잔, 두 잔 따르면 막 이 사람 저 사람 잔도 교환해서 마시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이 한영희 선생님은 다 글래스 컵에 딱 한 잔 딱 채우셔서 혼자 딱 이렇게 마시십니다. 주거니 받거니 이렇게 안 합니다. 완전 애주가신데요. 네, 애주가라기보다 이제 그런 자리가 있으면, 자리가 있으면. 네, 그 모임이나 자리에서 네. 그 자리에서 우리가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잖아요. 네, 잔도 네, 네. 막 주면서 이렇게. 지금은 어떻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요하시는 분들은 술을 많이 마시는 분들이 안 계세요. 그럴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런 모임에서나 아니면 회식 자리에서나 이렇게 잔을 주고받는 경우가 있으면 요 한영희 선생님께서는 잔을 절대로 주고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성들에게 술을 따르라고 권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게 굉장히 철저하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존경하는 분이었거든요, 제가. 한영희 선생님은 정말 한국 동요사에서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작년에 창작동요 100년사 책이 나왔어요. 12월에 출판 기념회도 가졌었고요. 한국동요문화협회에서 집필위원들께서 만드셨는데 저도 그 집필위원 중에 한 사람이고 그래서 참여를 하게 되었는데 이 정말 역사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이 작곡가 이계석 선생님도 이 시기에 초록바다라는 노래를 발표하셨는데 초록바다 노래 아시죠? 초록빛 바닷물. 네. 그 노래가 1958년도에 작곡이 된 노래입니다. 생각보다 오래된 노래. 네, 그런데 아직까지 불려지잖아요. 네. 네, 이 노래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박경종 작사, 이계석 작곡, 초록바다. 초록빛 바닷물에 두 손을 담그면 초록빛 바닷물에 두 손을 담그면 파란 하늘빛 물이 들지요 어여쁜 초록빛 손이 되지요 초록빛 여울물에 두 발을 담그면 물결이 살랑 어루만져요 물결이 살랑 어루만져요 초록빛 바닷물에 두 손을 담으면 초록빛 바닷물에 두 손을 담으면 파란 하늘빛 물이 들지요 어여쁜 초록
박경종 작사, 이계석 작곡, 초록바다. 우지훈, 우지수, 박세빈 요 세 어린이의 노래였습니다. 네. 이 초록바다는 작사가 박경종 선생님의 고향인 함경남도 흥원군 앞바다가 배경이라고 합니다. 네. 이 초록바다에는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이 마지막 소절이 물결이 살랑 어루만져요잖아요. 네. 물결이 살랑 어루만져요. 물결이 살랑 어루만져요. 이렇게 두 번 반복되잖아요. 네. 이 사실은 이 노래가 초등학교 6학년 음악 교과서에 처음에 수록될 때 가사가 변형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실제로는 처음에 작사가 이 박경정 선생님께서는 작사했을 때 마지막 소절이 우리 순이 손처럼 간지럼 져요였었대요. 우리 순이 손처럼 간지럼 져요. 네, 물결이 살랑 어루만 져요. 네, 마지막 소절이 이렇게 이제 우리 순이 손처럼 간지럼 져요였는데 아마도 이계석 선생님께서 작곡하시면서 전체적인 이 통일감을 위해 바꾸시지 않았을까 그런 추측을 해봅니다. 이것도 이계석 선생님 살아계실 때 여쭤볼 걸. 그러니까요. 저는 왜 이제서야 그런 질문거리가 생각나는지. 그때만 해도 살아계실 동안에는 제가 이런 역사에 큰 관심이 없었던 모양입니다. 이 선생님들께서 다 이제 하늘나라 가시고 난 다음에 이런 궁금증이 너무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계석 선생님도 이 합창편곡 같은 거 합창곡을 많이 만드셨고 또 노래도 정말 진심을 다해서 잘 쓰시는 분이었는데 이계석 선생님하고도 굉장히 가깝게 지냈거든요, 제가. 그리고 선생님께서 어디에 이제 책을 내시거나 책에 악보를 실으시거나 하면 저에게 꼭 전화하셔서 조 선생 이거 좀 봐줘요, 이거 어떤가, 이렇게 바꿀까 저렇게 바꿀까 이렇게 의견을 물어보기도 하시고 굉장히 좋은 분이셨거든요. 그러면 선생님 처음 생각대로 하시는 게 좋겠어요. 너무 훌륭하세요. 왜냐하면 곡을 참 잘 쓰시더라고요. 그런데 너무도 겸손하시게 한참 후배인 저한테 또 의견을 물으시고. 그러니까요. 네, 굉장히 겸손하신 분이었어요. 이게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사실. 네. 맞습니다. 어떤 이제 자존심 강한 작곡가들은 내 곡 하나도 음타치 못하게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시는데 고집이 세신 분들은 요 이계석 선생님은 제가 생각했을 때 선생님을 떠올리면 굉장히 겸손하시고 청렴하신 분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창작동요 정말 100년사 책을 저도 이제 집필위원으로 참가하면서 역사의 기록은 정말 소중하다는 것을 뼛속 깊이 느끼게 됐습니다. 맞아요. 자, 오늘은 창작동요 100주년 기념 기획 특집 동요가 희망이다. 6번째 시간으로 방송동요, 방송으로 어떻게 동요가 보급이 되었나 이야기를 잠깐 해드렸습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짧게 해드릴 수밖에 없는데 그렇지만 이렇게 짧은 이야기 중에서도 재미난 에피소드가 좀 많잖아요. 네. 네, 이런 동요 역사 이야기 속에서 이런 에피소드가 좀 재밌어요. 그렇죠? 맞아요. 흥미롭고. 약간 야사집처럼 이렇게 딱 모아도 재밌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정말 작곡가들은 곡마다 다 에피소드가 있거든요. 언젠가는 정말 재미있는 동요 에피소드만 모아가지고 하나의 에피소드 집을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기대할까요? 네, 기대해 보세요. 언젠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할머니가 돼서 100세에 또 할 수가 있게 되겠죠. 네. 100살까지 살겠다는 얘기네요. 네. 자, 그럼 오늘도 여기서 이제 창작동의 100주년 기념 기획 특집은 마무리를 하고요. 이제 전래동화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까부터 기다리고 있었어요. 네, 전래동화가. 이 정화 쌤이 없는 관계로 우리 수민 PD랑 저랑 나눠서 해야 되는 부담감이 좀 있습니다. 그러네요. 최초로 약간 최초는 아닌데 약간 네. 2역을 네. 맡게 1인 됐네요. 2역을 맡게 네. 되겠습니다. 열심히 해봅시다. 네. 사자의 꾀. 어느 숲속에서 서로 사이가 좋은 소 2마리가 살았습니다.
우리는 서로서로 사이좋게 지내자. 우리가 사이좋게 지내고 서로서로 도우면 무서운 사자도 우리에게 덤비지 못할 거야. 맞아. 우리가 힘을 합하면 사자가 아무리 힘이 세도 우리를 이기지 못할 거야. 소들은 언제나 함께 풀도 뜯고 물도 마시며 사이좋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숲속에는 꽤 많은 사자가 있었습니다. 저 두 소들이 사이만 나빠진다면 내가 저 소를 잡아먹을 수 있을 텐데. 사자는 사이좋은 소들이 못마땅했습니다. 어느 날 사자는 검정소에게 슬며시 다가가 말했습니다. 검정소야, 저기 있는 누렁소가 그러는데 너보고 의리 없는 친구라고 하더구나. 맛있는 것도 너 혼자 먹는다 하더라고. 뭐? 사자야, 내 친구는 나를 그렇게 말하지 않을 거야. 너 지금 거짓말을 하는 거지? 그럼 안 되는 거야. 검정소는 사자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누렁소에게 다가가 속삭였습니다. 누렁소야, 저기 있는 네 친구 검정소가 너를 멍청하다고 놀리던데 너 정말 그렇게 멍청하냐? 사자야, 내 친구는 나를 그렇게 말하지 않을 거야. 너 지금 거짓말을 하는 게로구나. 누렁소도 사자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세민한 사자는 매일매일 두 소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두 소의 마음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누렁소가 정말 나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어제도 혼자 어딘가 가는 것 같더니 다른 친구가 생긴 모양이군. 아이, 검정소 이 녀석, 사이좋게 지내자고 하더니 나를 멍청이라고 놀리고 다닌단 말이지? 사자의 이간질로 두 소는 사이가 점점 안 좋아졌고 두 소는 풀도 따로 뜯어 먹으며 물도 같이 먹지 않았습니다. 사자는 신이 났습니다. 이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되었군. 이 녀석들 한 녀석씩 잡아먹어야겠다. 어흥. 사이가 좋았던 검정소와 누렁소는 결국 사자의 꾀에 넘어가 사자에게 잡혀 먹히고 말았답니다. 음악이랑 딱 끝난 거예요? 네. 너무 딱 끝났는데? 친구 사이에는 정말 서로 도우며 친하게 지내야 하는데 이 간혹 사자처럼 친한 사이의 사람들을 이간질하는 경우가 생겨요. 맞아요. 그럴 때 기분 나쁠 수 있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겠지만 남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직접 당사자들끼리 오해를 푸는 것이 중요합니다. 맞아요. 또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또 오해가 또 생기고 또 생기다가 결국에는 또 안 좋은 결과가 초래할 수도 있고요. 네. 또 검정소와 누렁소처럼 이렇게 좋지 않은 결말을 또 초래할 수도 있어요. 네, 다 두 마리 다 잡혀 먹었지 않아요. 잡아 그러니까요. 먹혔어요 정말. 네. 사례가 못됐네요. 네.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정말 친구에 대해서 요즘엔 가스라이팅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가스라이팅 해도 정말 진실한 친구라면 진정한 대화로 풀어나가는 것이 좋겠죠. 맞아요. 또 아까 말했듯이 대화를 하지 않으면 또 오해가 생기고 네. 또 오해가 쌓이면 또 관계 회복하려면은 더 많은 시간도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네. 이 동만세 청취자 여러분들도 친구와 어떤 오해가 생겼다면 대화로 잘 풀어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동만세에서는 개구리의 봄을 주제로 봄 노래들을 듣고 있는데요. 이번에 들려드릴 동요는 개구리가 이 노래 들으면 더 개굴개굴 울지도 모르겠습니다. 전유순 작사, 이용수 작곡, 봄비, 김유정 노래로 듣겠습니다. 소록소록 봄비가 내리는 들에 방글방글 새싹들이 얼굴 내밀고 온 세상에 어린이에 빠지라고 봄바람이 사르르르 뿌리고 가요.
전유순 작사, 이용수 작곡, 봄비, 김유정 노래로 들었습니다. 이 실황 연주였어요. 네. 네, 이 노래는 1993년 제11회 MBC 창작동요제에서 대상을 수상했던 곡입니다. 역시 옛날 노래들이 네. 또 정겹기도 하죠. 네, 네. 정말 그렇습니다. 현대 동요들은 좀 다양하고 개성이 짙은 반면에 기억에 남는 곡이 조금 드물어요. 그런데 예전에 즐겨 불렀던 정말 즐겨 들었던 동요들은 멜로디 진행이 심플해서인지 기억이 좀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동요계 소식은 새 음원 발표 소식이 있어요. 파랑새 창작동요회에서 만든 파랑새 창작동요 31집이 정말 따끈따끈한 새 음원과 영상으로 유튜브에 올라가 있고 너튜브에 올라가 있고요. 한국동요작곡가협회에 또 새로운 음원 우리동요 24집이 또 업로드가 되어 있으니까 꼭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국동요작곡가협회의 별그램에는 작곡가 탐구생활, 작곡가에 대해서 심층 분석해서 이렇게 질문 형식으로 된 그런 내용들이 업로드가 되었으니까요. 꼭 한번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별그램이요. 또 순수 아동 문학지인 소년문학에서는 참신한 작품을 공모합니다. 기간은 상시 모집을 하고 계시고요. 대상은 전국의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저학년에 재학하고 있는 어린이면 누구나 작품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분야는 운문, 동시, 동시조, 동요시, 동화시 등이고요. 산문, 생활문, 일기문, 편지글, 기행문, 논설문, 독서, 감상문, 동화 등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작품 기재사항은 학교명, 학년, 반, 이름 쓰시고요. 작품 보내는 방법은 담임 선생님 또는 지도 선생님을 통하거나 본인이 직접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보내실 이메일 주소는요. sonyun321 한메일.com 내시고요. 그러니까 손윤인 것 같아요. 네, 손윤 321 한메일.com 내시네요. 연락처가 있어요. 연락처가 010-7122-0846 010-2248 여기 2489-4045 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작품을 보내시면 아마 소년문학에 게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작품이 있다면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만물이 소생하는 봄입니다. 정말 집안 구석구석 묵었던 먼지도 좀 닦아내시고 상쾌한 마음으로 봄을 맞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으로 이호덕 작사, 백창우 작곡, 봄아 오너라 제재와 굴렁쇠 아이들 노래로 들려드리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려야겠네요. 지금까지 동요로 만나는 세상 프로듀서 천수민, 동요지기 조원경이었습니다. 그럼 동요로 또 행복한 한 주 되세요. 동행. 봄아 오너라 봄아 오너라 먼 남쪽 하늘 눈 덮인 산봉우리를 넘고 따스한 입김으로 내 이마에 불어오너라 양지툭 돌담이 소꿉놀이 하던 작은 파리 옆에서 새파란 것들아 두다 나거라 발가벗은 도토리들 가랑잎 속에 묻힌 산기슭